여행을 계획했는데 탑승권을 손에 쥔 채로 탑승구 앞에서 발이 얼어붙은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지금 당장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난기류가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태평하게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잤는데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창피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외 출장을 거절하거나 가족여행을 포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행기에서만 공항이 오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탑승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들과 비행 중에 즉시 쓸 수 있는 대처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대처법은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에 비행기를 탑승할 일이 있을 때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여행을 예약해 놓고 출발 3일 전에 취소했어요. 비행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너무 뛰었거든요. 출장이 있어서 억지로 탔는데 이륙하자마자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3시간 내내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난기류를 한번 겪고 나서 비행기를 아예 못 타게 됐어요. 비행기만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세 분 다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공항이 오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는 탈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문이 잠기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뇌에 있는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광장공포증 메커니즘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뇌의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두 번째, 비행기 안에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신체 감각이 많습니다. 기압 변화로 인한 귀의 먹먹함, 좌석의 진동, 약간 낮은 산소 농도, 건조한 공기, 이륙 시의 가속감과 기울어짐. 이 감각들은 공황 발작의 신체 증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 이게 비행기 자체의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공황에 예민한 분들은 이걸 공황 발작이 오고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진짜 공황 발작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한 번이라도 비행 중에 공황 발작이나 강한 불안을 경험한 분들은 그 이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뇌가 그 기억을 꺼냅니다. 비행기 탑승은 그때 그 공포. 이 학습이 반복될수록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심지어 항공권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기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공항이 터지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집니다. 어지럽고 비현실감이 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호흡을 더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더욱 역효과입니다. 빠른 호흡, 과호흡, 혈중 이산화탄소 감소, 더 어지럽고 더 저리고 더 비현실감, 더 무섭다, 더 빨리 숨쉰다. 이런 악순환이 공황 발작을 만들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처법 첫 번째는 항상 호흡입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행 중에 나타나는 공황을 어떻게 볼까요? 비행기 공황이 심한 분들을 보면 저는 2가지 패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담허겁형입니다. 심과 담의 기운이 소진돼서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잘 놀라거나 두근거림이 잦습니다. 몸 자체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담울담뇨형입니다. 담음이 뭉쳐서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행기 안의 기압 변화와 진동이 체내 담음을 더 자극해서 어지럼증, 구역감, 두근거림 증상을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맑은 물은 잠시 흔들려도 금세 맑아지지만 탁한 물은 작은 흔들림에도 오래도록 흐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즉, 담음이 많은 몸은 비행기의 물리적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한약으로 이 담음을 제거하고 기의 흐름을 잡아주면 비행기의 물리적 감각이 공황을 촉발하게 되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에게 한방치료를 적용한 실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2014년 동의신경 정신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공황장애 환자 3명에게 침, 한약, 뜸과 함께 EFT라는 감정자유기법을 병행해서 치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환자 모두에게 공황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일상 기능도 충분히 회복됐습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뇌가 특정 자극에 과반응하는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와 같이 몸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한약과 함께 신체 기반의 자율신경 안정 접근을 병행합니다.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공황 발작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실질적 대처법입니다. 이 파트는 꼭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 공복 상태는 혈당을 낮추고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자극해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탑승 한두 시간 전엔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단, 카페인, 술은 금물입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올리고 불안의 역치를 낮추고, 술은 잠깐 안정되는 것 같지만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엔진 소리가 갑자기 바뀌면 너무 무섭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보의 부재가 만드는 공포입니다. 이륙 후 약 10분이 되면 엔진 출력을 줄이면서 소리가 낮아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착륙 전 플랩이 내려오면 윙윙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정상입니다. 난기류는 비행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는 겁니다.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타면 소리와 움직임에 대한 공포 반응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공황 증상이 느껴질 때 즉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 4초 들이쉽니다. 그리고 7초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3회 내지 4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과호흡으로 낮아진 이산화탄소를 회복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춥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감 착지 기법입니다. 비현실감이나 어지러움증이 오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말합니다. 직접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 지금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입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 이 기법은 공황 상태에서 전두엽을 다시 작동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황은 편도체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태인데 오감에 집중하게 되면 전두엽이 다시 개입해서 감정에 휘둘리던 뇌가 다시 판단하고 조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황 발작으로 사람이 죽은 사례는 없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느낌이 와도 심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공황 반응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분은 2년 전 장거리 비행 중 공황 발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출장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저에게 오셨을 때 전형적인 심담허거 패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첫 공황이 비행기 안에서 터졌고 그게 조건화된 것입니다. 한약과 침치료로 심가담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탑승 전 그리고 탑승 중의 대처법을 함께 훈련했습니다. 치료 4개월 뒤에 드디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비행 중에 478 호흡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큰 증상 없이 도착하셨고 처음으로 비행 중에 창문 밖 구름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이들과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못 타셨습니다. 배편으로 가거나 혼자만 집에 남아있거나 하셨었죠. 다물담요 패턴으로 비행기의 기압 변화와 진동이 체내 담음을 자극해서 어지럼증과 부역감을 심하게 만들어내는 케이스였습니다. 담음을 제거하는 한약 복용과 함께 비행 중 감각에 대한 재해석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치료 3개월 뒤에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 공황은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탈출 불가 공간에 대한 공포, 신체 감각의 오해, 과거 경험의 조건화. 그리고 두 번째, 비행 중 가호흡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78 호흡법과 오감 착지 기법을 꼭 저장해 두세요. 세 번째, 한의학에서는 심담허겁, 다물담요 패턴을 파악해서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비행기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자체를 낮추게 됩니다. 여행을 포기하는 삶은 삶의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무서워서 가족과 떨어져 집에 남아있는 것, 그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도 깊어지게 됩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행기 공황은 뇌가 잘못 학습한 반응이고 다시 재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처법은 저장해 두시고 탑승 전에 꼭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가장 힘드셨던 비행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